검찰개혁, 사법개혁, 권력기관 개편, 제도 구조 변화. 이건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닙니다. 권력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대수술입니다. 이 흐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언론개혁으로.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이 폭발적으로 바뀝니다. 기존 재래식 언론 입장에서는 이제 비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겁니다. 보도 방향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지고 프레임이 반복되고 내부 갈등이 과도하게 강조됩니다. 특히 뉴스공장과 매불쇼, 민주진영의 가장 강력한 두 축이 집중적으로 공격받고 있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재래식 언론들은 언론개혁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방패 역할을 하는 뉴스공장과 매불쇼를 먼저 흔들고 있는 겁니다. 가장 튼튼한 기둥을 먼저 뽑아야 다시 프레임이 먹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이 흐름을 누구보다 빨리 읽었습니다.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노무현 때의 그 고립을 이번에는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렬한 선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냉정하고 날카롭게 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내부를 둘러싼 프레임이 이상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갈라치기, 내부 분열, 이재명 충돌, 노선 갈등. 이 단어들이 같은 시기, 같은 방향, 같은 톤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재래식 언론의 보도는 유독 특정 방향으로 쏠립니다. 내부 갈등을 극대화하고 분열 프레임을 반복하며 특정 인물에게 책임을 집중시킵니다. 한두 건이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거의 동일한 구조가 끊임없이 집요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흐름일까요? 프레임은 반복될 때 힘을 얻습니다. 한 번 나오면 의견이고 계속 나오면 구조가 됩니다. 지금은 이미 구조입니다. 그 구조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내부를 흔드는 것. 외부 공격만으로는 민주당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바뀐 겁니다. 내부에서 균열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게 바로 지금 보이는 갈라치기 프레임의 본질입니다. 실제 지표는 결집되어 있는데 보도는 분열된 것처럼 나옵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지도부 평가가 높음에도 언론은 계속 위기다, 분열이다, 갈라졌다고 외칩니다. 이건 단순한 해석 차이가 아닙니다. 현실과 프레임의 의도적 괴리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건 사건이 아니라 서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서사의 핵심은 하나죠. 민주당은 불안정하다. 내부가 깨지고 있다. 이 이미지를 강제로 심는 겁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 답은 명확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방향 때문입니다. 검찰개혁, 사법구조 개편, 권력기관 재설계. 이건 권력구조를 건드리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언론개혁입니다. 재래식 언론에게는 자기 존재 자체가 걸린 생존 문제입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움직임은 개별 반응이 아니라 집단적인 방어 반응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뉴스공장과 매불쇼 두 축입니다. 이 두 방송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재래식 언론이 만든 프레임을 분석하고 맥락을 복원하고 틀린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논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재래식 언론과 일부 기득권이 말도 안 되는 개혁이라고 몰아갈 때 이 두 방송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패가 계속 존재하면 재래식 프레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제거하려는 겁니다. 김어준 공격, 최욱 공격, 매불쇼 흔들기, 뉴스공장 흔들기. 겉으로는 따로 보이지만 방향은 하나입니다. 방패를 먼저 제거해야
다시 프레임이 먹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때는 그런 방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립됐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노무현 시절 언론 프레임과 정치적 고립을 플레이어로 직접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상황을 단순한 논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구조적인 위험을 먼저 감지한 겁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이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말했던 ABC 구조를 그대로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의 가치만으로는 현실을 살아가기 어렵다. 어의 가치를 가지고 비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가치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가치를 구현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유시민의 ABC 구조와 정확히 겹칩니다. 그런데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A. 가치만으로는 살 수 없다. 여기까지만 잘라내고 유시민 비판, 유시민 저격, 노선 충돌. 이 프레임을 바로 붙였습니다. 정상적인 보도입니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의미를 자르고 관계를 왜곡하고 충돌처럼 만드는 이 수법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겹쳐 보였을 겁니다. 언론이 한 방향으로 몰리고 맥락이 잘려나가고 같은 말도 충돌로 만들어지는 그때 그 장면이 지금 다시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한 번은 지켜보는 사람이었고 한 번은 안에서 버티는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밖에서 막는 사람이 되기로 한 겁니다. 욕을 먹을 걸 알면서도 나섰습니다. 공격을 감수하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노무현 때 하지 못했던 역할을 이번에는 반드시 하겠다는 결의입니다. 권력 안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대신 밖에서 편을 들어주겠다. 그 약속이 지금 실제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재래식 언론은 왜곡된 보도로 핵심 지지층과의 관계를 흔들고 결국 고립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똑같은 프레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맥락을 자르고 의미를 바꾸고 갈등처럼 보이게 만들고 내부를 흔드는 방식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 흐름을 정확히 눈치챘습니다. 노무현 때의 그 고립을 이번에는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선택. 그게 지금 유시민 작가의 행동입니다. 한국의 대형 언론 사주들은 여전히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적도 없고 교체되지도 않는 항구적인 사적 권력이 공론장을 무기로 삼아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현실. 노무현 대통령이 견딜 수 없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 세상은 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 벌어집니다. 모든 것을 너무 합리적으로 해석하려 애쓰지도 말고 해석이 안 된다고 너무 격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이 아무런 이치 없이 그냥 일어난다고 체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은 그 양극단 사이 중간 어디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철학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속으로는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도 언론과 관련해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기자들도 정치인들도 시민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의심하고 해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설령 사실이라 해도 내 해석이 전적으로 옳은 건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오늘 이야기도 의미 있는 결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